자, 취득 양도 시기.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에서 난이도, 어려움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비사무토지예요.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세 번째 어려운 것이 다주택 중과세 규정. 그 다음에 1세 1주택 비과세 규정이에요. 이게 난이도로 보면 그런데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은 취득 양도 시기. 이거는 모든 거래에서 적용되죠. 모든 거래에 적용돼요. 비과세든 감면이든 양도채 결정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정해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취득 양도 시기 자체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취득도 그렇지만 양도 시기에 따라서 세법이 달라지죠. 양도가 2018년에 이루어졌으면 2018년 세법을 적용하는 거고 2019년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면 2019년을 적용하는 거고 개정 전에 양도를 했으면 개정 전 세법이 적용되는 거고 개정 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면 개정 후 양도가 이루어진 거고 또 경과부칙이 다 지금 양도 시기 취득 시기에 따라서 경과부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취득 양도 시기가 에러가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대원칙이 어떻게 됐어요? 대원칙? 대원칙은 우리가 잔금 청산일이에요. 매매의 경우는 잔금 청산일이다. 대원칙이. 그런데 다만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사전 등기를 했을 때 사전 등기를 했을 때는 뭐예요? 등기 접수일을 보라. 요게 대전제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그래서 특별하게 특례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대원칙으로 간다. 특례 규정이 없으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질문 중에 많은 것들이. 자, 옛날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어. 대금이 그때 다 주고받았어. 근데 소유권이 안 넘겨져. 그래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소송을 했어.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확정 판결 일자가 나오고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양도 시기,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거예요? 이 말이에요. 거기 재판상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 것이 나타나고 거기에 확정 판결 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든 확정 판결이 된 다음에 그것이 소위 확정된 날이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등기전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날로 볼 것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뭐예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아니 판결이 있는데요? 판결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재판을 해서 당사자 간에 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잔금 청산일자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걸로 확인이 되지만 재판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판사가 판단하는 그건 증거자료일 뿐이고 세무상에는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네, 판사님은 말 갖고 판단할 수 있죠. 말 갖고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 말이 진실한 것처럼 보여. 그러면 우리가 증거 채택을 해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돼? 잔금 청산이라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돼야 돼요. 영수증이 써져 있다면 20년 전에 작성되어 있는 영수증이어야 되는 것이 최근에 작성된 영수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급 작성되니까. 금융자료 입증됐다면 금융자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잔금 청산일은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재판에 나와 있는 판결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은 뭐죠? 우리가 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 방법으로 주는 거죠. 할부든 연부든 간에 나눠서 나눠주는 것이 언제예요? 3회 이상이죠. 그 다음에 기간이 언제예요? 사용 수익일로부터 1년 2주, 1년 이후에 대금을 전체를 주면 요게 장기 할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쩐다는 거예요? 돈을 늦게 줬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주면 이때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본다는 거죠? 사용 수익일, 인도일, 그리고 어제요? 등기 접수일인가요? 이 세 날 중 빠른 날이죠. 통상적으로 장기 할부는 사용 수익이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약정을 맺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단순하게 대금 관계만 판단해가지고 잔금 청산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 할부 조건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간다? 사용 수익으로 간다.
아까처럼 우리가 토지를 이것을 갖고 있는데 외상땅 공사라고 그래요. 땅을 외상으로 사가지고 지금 매수자가 이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는 것은 1년 뒤에 주기로 했어. 예? 그런데 외상땅 공사니까 지금 착공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대금은 3회 이상 분할해 줬죠. 그 다음에 1년 넘었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일자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잔금이 1년 뒤에 잔금인 줄 알고 양도세를 그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사용수익을 와버리니까 양도시키가 땡겨져 버렸는데 생긴 일이 벌어진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안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요? 대금을 2회 이상만 주면 2회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약정할 때부터 1년 이후로 약정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장기할부는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이게 장기할부에 따른 이자가 매매대금에 가산되죠. 그때 이자는 어디로 봐서 양도가액으로 보라고 돼 있죠. 예. 다른 거는 발생한 이자는 별도 이자 소득으로 가세를 해야 되지만 장기 할부가 이루어지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장기 할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 두 번째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공익사업 수용이에요. 공익사업의 수용에 관련돼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공익사업 수용을 좀 한번 보세요. 자, 공익사업에 사업인정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예, 우리가 공특법에서 쓰는 공통용어고 개별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란 말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시객 인가이라든지 사업식 인가이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되는데 그거는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를 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는 용어는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나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전까지는 우리가 협의양도라고 협의양도라고 그래요. 사업인정고시일 안 나면. 근데 여기 사업인정고시일 나는 이때부터는 뭐라고 그래? 이걸 수용이라고 그래. 수용. 전혀 달라져 그래. 법적 지위가. 그러면 이 협의양도는 어떤 일이에요? 수용권을 안 갖고 있으니까 공익사업자가 내가 제가 가격 제한해 10억에 이 땅 나한테 팔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팔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계약서를 써서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여기는 사인 간 거래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수용 단계로 들어가서 사업인정고시 나버렸으면 수용 단계로 들어가는데 1차 협의를 해. 여기는 협의를 했다가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재결로 가죠. 예, 재결로 가요.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협의를 저쪽에 안 해. 응하지 안 해. 그럼 그때 바로 땅 뺏은 게 아니라 나는 가격이 억울하니까 도저히 못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억울한지 안 오는지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 가격 결정을 해줘. 그래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재결을 해놓고 이제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대원칙이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가 여기는 별도 규정이 없으니까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쵸?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이거 대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특례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 여기는 잔금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이 세 날 중 빠른 날이에요. 세 날 중 빠른 날이에요.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때 협의를 다시 한다고 그랬죠. 수용 단계에서도 협의를 똑같이 협의서에다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시 전이니까 접수를 등기가 접수가 되는데 자, 두 날 중 실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익사업이 수용됐을 때는 우리가 협의서 작성하고 돈을 보내주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협의서 쓰면 등기부터 넘겨놓고 돈은 다음 달 줘요. 사업시행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쓰고 돈 주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공익사업 수용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순서가. 어쩐다? 협의서 쓰고 등기 넘겨놓고 한 건 한 건 넘기는 게 아니니까 그 달 거 전체 등기 넘겨놓잖아요. 그 다음 달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돈이 나중에 나간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예, 돈을 언제 받았냐, 통장을 언제 받았냐만 갖고 주의해서 보시면 안 되고 실제는 등기가 먼저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등기 접수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결까지 거쳤는데 수용으로 가면
옛날에는 공탁을 걸어놓고 싸웠어요. 보상금 많고 적고를. 근데 지금은 재결을 받아가지고 재결 결정된 금액이 나한테 불만이다.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의를 유보시켜요. 예. 이의를 유보시켜 놓고 일단 보상금을 수령해요. 보상금 수령하고 그 다음에 불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상금에 대한 다투는 거죠. 그럼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 개시일까지는 안 가요. 대부분이. 실무에서는 안 가요. 예. 보상금 수령을 하고 내가 수용 개시 결정 이전에 수령을 해버렸으니까 돈 받고 소유권 이제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순서대로 보상금 돈 받으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수령할 때, 예. 도장을 먼저 찍어주고 등기가 넘어가야 보상금이 나와. 순서가. 그거는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고, 대신 수용 개시일까지는 안 간다. 그 다음에 이의를 유보하고 소송 가서 다시 싸운 다음에 보상금이 나중에 2년 뒤에 나왔어. 3년 뒤에 나왔어. 그때는 양도 시기는 연업 양도 시기나 똑같죠. 원본 양도 시기나. 똑같아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그 보상금 증액분 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문제는 그럼 수용 개시일로 가는 것은 어떤 경우냐? 자, 갑과 을이 소유권 갖고 다퉈요. 그러면 갑, 을 중 누구한테 돈을 줄지를 모르죠. 모르니까 어떤다? 그러면 요놈을 공탁을 시켜. 공탁을 시켜버리니까 옛날에 요렇게 특례 규정이 요렇게만 돼 있을 때는 수용 개시일자의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죠. 돈은 공탁돼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양도 시기는 도래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만 왕창 붙어 있죠. 그러면 소송이 확정 판결이 3년 뒤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3년 뒤에 일어났는데 그때 가서 소급해서 갚 거라고 그러니까 갑은 억울하잖아요. 돈도 못 받고 양도세 물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탁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수용 개시를 안 보고 어쩐다? 재판에서 확정 판결된 날, 확정 판결된 날이 판결일이 양도 시기로 보도록 요게 이제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죠. 이게 여기로 가면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용 개시일로 갈 일은 별로 없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양도 시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되고. 예. 하나 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하도록 양도로 안 보도록 돼 있죠. 그거를 환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양도로 안 보니까 원래 양도소득세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조합원은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축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조합원 중에서 탈퇴를 하거나 나는 현금 청산 대상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팔기 때문에 요거는 매각으로 봐서 매매로 봐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현물 출자는 양도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 우리가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권리가라고 그래요. 권리가. 이거는 세법상 용어는 종전 부동산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 이 종전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종전부동산 감정가액에다가 권리가를 곱하는 거예요. 아니, 권리가가 아니라 비례율을 곱하는 거예요. 비례율. 비례율을 곱하면 요게 권리가가 됩니다. 이 권리가와 조합원 분양가, 신축된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봐서 권리가가 더 크면 청산금이 나오는 거죠.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돼.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고, 반대면 분양가가 더 크고 권리가가 작으면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추가건축비를 납부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 추가건축비를 납부하는 것은 양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면 어떻게 돼? 종전부동산 평가액에서 일부를 양도물로 보는 거예요. 지분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받은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될 거고, 다주택자가 걸려서 조정대상지에 있으면 중과세가 될 것이고, 조정대상지가 아니면 일반과세가 된다고. 요게 청산금이 돼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양도 시기가.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요거를 장기 할부로 보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장기 할부로 보는 케이스는 이론상으로 적절치가 않다 해서 장기 할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로 가냐 그러면 다른 말이 없어. 특례가 안 만들어졌어.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대원칙으로 가라. 항상 대원칙. 뭐예요? 대원칙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접수일 중 빠른 날. 요렇게 판단해서 보면 된다. 이 등기 접수일은 뭐예요? 조합원 명의로 보존특기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 등기 접수일은 조합원 명의로 등기 나는 거를 조합원 명의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보면요. 자, 조합 설립이 나오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고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공사가 착공되고 완성돼 준공이 떨어지고 준공 떨어지면 이전고시가 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명의로 등기가 납니다. 이때 조합원 명의로 등기 나는 것은 우리가 보존특기라고 해요. 최초로 완성된 건물이 등기가 떨어지니까 이 조합원 명의로 등기가 떨어지면 종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조합원한테 이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접수를 볼 것이냐 이전 고시를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됐었는데 종전세법은 이전 고시일과 해석은 이전 고시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것도 이제 안 보고 단순하게 대원칙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대원칙으로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잔금일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날을 얘기하겠죠. 청산금을 주는 방법은 조합마다 다 달라요. 저기 보통 일반 분양분이 수익금액 돈 들어야지 내가 재원이 있으니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줄 때 일반 분양 들어올 때마다 조금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서너 차례 주는 방법이 있고 다 입주세에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전 조합 청산 시점에서 반 주고 또 반 주는 방법이 있고 다 달라. 조합마다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할부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할부 적용을 하려면 할부 약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용수익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용수익이 먼저 이루어지고 약정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할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장기할부라는 것은 계약서 시점에서 약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용수익이 이루어져야 되는 순서가. 근데 절차상 장기할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를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을 마지막 준 것이 잔금일이라고 보시고 이 잔금일에 지금 말씀드린 비과세 1세 1주택이 되는지 잔금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시 갖고 다주택 중과세 규정도 집이 몇 채인지 그 다음에 일반과세 되는지를 양도시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양도시로. 요거 양도시로 판단하는 건 조금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관리처분 시점에서 비과세를 판정하거나 중과세를 판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현재 국세청 율권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시에 따라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